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스마트 자판기를 이용하는 건데 조금 이게 좀 그 스마트 자판기라기보다는 스마트 자판기를 위한 사물 인터넷 마케팅 사례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보다는 조금 종합적인 거예요. 좀 재미있어요.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조금 그 스마트 자판기라고 보다는 좀 종합적인 건데, 그 2011년도에 구글 아시죠? 구글이 그 과거에 있던 광고를 현실적으로 좀 재현해보자. 과거에 있던 그 광고들을 현실화시켜보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광고를 색다르게 전달해줘 보자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 광고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상적으로 광고하잖아요. 이상적이잖아. 그치? 광고는 조금 과장된 것보다는 좀 이상적인 형태로 광고를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달성해보자. 현실적인 으로 해석을 해서 이상적인 광고를 현실화시켜보자라고 해서 그걸 갖다 그쵸? 리브리프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프로젝트를 리브리프라고 그래서 리스폰스 브리프인가요? 리브리프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구글에서 그 진행했어. 구글에서 과거에 있던 광고를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뭐 구현해보자. 가능하게 만들어보자. 과거의 그 광고는 조금 과장되거나 아니면 이상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광고들을. 그걸 현실적인 기술로 그 과거의 이상적인 광고를 현실화시켜보자. 이해가시죠? 아시겠어요? 우리 광고는 조금 이상적으로 잘 보여야 되니까 이상적으로 조금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을 해서 광고를 하거든요. 그쵸? 그거를 우리가 구글이 그 과거의 광고들을 이상적인 광고를 현실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구현해보자. 현실화시켜보자. 실현시켜보자. 라는 것이 바로 리브리프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되시죠? 그 중에 하나가요. 우리 이제 코카콜라 아시죠? 코카콜라. 1991년도의 광고가 I'd like to buy the world of 콕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광고가 있었대요. 여기 광고 있죠? 71년도의 광고.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시면 이 광고 떠 있어요. 유튜브. 이거 한번 광고 보세요. 코카콜라 1971년도에 요 유튜브 광고 한번 이렇게 쳐보시면 이렇게 광고가 있어. 아시죠? 요 상황이 여러분들 보시면 비행기가 어디 저기에 불식착해. 이렇게 비행기가 어디에 불식착해서 사람들이 다 내려서 이 콜라를 들고 있으면서, 그치? 콜라를 들고 있으면서, 그치? 그 세상을, 코카콜라를 세상과 사겠다고 하는 거니까, I'd like to 뭐가 하고 싶다라는 거죠? 세상을 사고 싶습니다. 코카콜라를 가지고 세상을 사고 싶습니다. 좀 이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코카콜라를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코카콜라를 세상 사람하고 같이 다 마시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시겠어요? 따라서 코카콜라를 나눠주고 싶은 거야. 모든 세상 사람들과, 그쵸? 코카콜라를 다 마시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광고가 이렇게 뜬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면 요 광고의 이상적인 거잖아요. 이상적인 광고를 어떻게 실현할까? 그래서 코카콜라를 나눠주고 싶은 지역을 선택한 후 거기다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야. 메시지를 입력하는 거야. 그러면 그 나눠주고 싶은 그 자판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나눠주고 싶은 지역에 있는 그 자판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코카콜라를 마시고 싶으면, 그쵸? 마시고 코카콜라를 마시는 거야. 그냥 무료로 마시는 거야.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텍스트로 메시지를, 그쵸? 메시지나 동영상을 전달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저기에다가, 거기다가, 그치?
그러면 한번 여기서 보시면 요 사람이 만약에 이제 아프리카라고 생각합시다. 아프리카에다가 내가 그죠 그 코카콜라 그 자판기가 있는 것이 뜨겠지. 그럼 그걸 지정을 해서 거기다 메시지를 이렇게 써서 클릭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돈을 얼마 코카콜라 내 돈 어디다 내겠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지나가다 보면 요 광고판에 요게 뜰 거 아니야. 코카콜라가 있다고 이제 그 나라 말로 그 해당 국가의 말로 요게 보일 거 아니야. 그 요 메시지가 보이면 여기 메시지가 이 사람이 보이면 이거를 터치를 해서 코카콜라를 빼먹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 사람이 이제 코카콜라 자판기에다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터치를 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자기가 어떤 버튼을 눌러서 여기다가 동영상 광고를 해서 고맙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그럼 요 사람 앞으로 뭐가 그런 메시지가 그치? 스마트폰이나 이것이 이 사람 앞으로 그것이 날라오겠지. 메시지, 텍스트 메시지가 날라오거나 동영상이 요 사람한테 보내지겠지. 아시겠어요? 그랬다는 건 뭐냐면 코카콜라가 71년도에 광고했던 모든 세상 사람과 나눠 마시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상적인 광고를 실현한 거죠. 재미있죠, 여러분들? 안 재미있습니까? 그치? 다시 한번. 그치? 요 사람이 내가 코카콜라를 그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거 미국인데요. 코카콜라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에다가 메시지를 쓰는 거야. 이렇게 메시지를 써서 내가 코카콜라 도네이션 할 수 있는 지역과 위치를 이렇게 클릭하는 거야. 그럼 여기 아프리카라고 했다 그러면 아프리카에 어떤 사람이 요 자판기에 지나가다가 보면 그치 누가 이렇게 도네이션 했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게 뜰 거 아니야. 그럼 얘를 클릭하면은 콜라가 하나 나오는 거야. 코카콜라. 그걸 마시잖아. 그치? 마시고 나서 여기다가 그 코카콜라 자판기에다가 그치? 메시지를 쓰는 거야. 메시지를 고맙습니다라고 하든가 뭐 I love you 이렇게 쓰든가 또는 동영상으로 이 버튼을 누르고 여기다가 동영상으로 그치? 동영상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그러면 요 사람한테 그 메시지나 동영상이 와서 그치? 그 고맙다는 것이 여기 오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보면 여기 미국말 영어로 쓰면 그 나라 말로 바꾸고 그 나라 말로 쓰면 다시 영어로 요 사람 영어로 전달해 주겠죠? 재미있잖아요. 기발한 아이디어지 않습니까? 그럼 옛날에 코카콜라 그 71년도에 광고를 했던 그 이상을 실현한 거죠. 2011년도 구글이 리브리프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현한 거잖아요. 실현한 거라니까 이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뭡니까? 전부 다 얘네들이 모두 다가 사물 인터넷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물 인터넷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이상적인 광고를 현실의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현실의 기술을 이용해서 실현한 거잖아. 이상을 현실화 시킨 거죠. 이해가셨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비콘이라고 하는 거, 뭐 등대에 이렇게 불이 반짝반짝 이렇게 하는 거나 우리 스마트폰에서도 불이 깜빡깜빡하죠. 그걸 비콘이라고 그래요. 비콘을 이용한 사물 인터넷 마케팅의 또 사례도 한번 볼게요. 비콘이란 블루투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블루투스 아시죠? 우리 블루투스 하려면 뭐가 돼야 돼? 두 개의 기기 간에 페어링을 해야 되는데 이 비콘은 그 페어링을 없앤 거야. 그쵸? 프로토콜 기반의 근거리 무선 통신 장치로 70m까지 되고요. 50m가 최적이고요. 먼 거리죠. 여러분들 70m면 먼 거리죠? 이내의 장치들과 통신할 수 있도록 한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업체에 비콘을 사용하게 왜 비콘을 오프라인 업체 매장에서 비콘을 왜 사용했냐면 쇼루밍. 최근 유통업계에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베스트바이도 마찬가지. 베스트바이는 미국에 있는 그 전자 상점이거든요. 베스트바이. 아시겠어요? 미국에 있는 여기 있네요. 미국에 있는 베스트바이. 이따 클릭해 볼게요. 베스트바이는 미국의 최대 전자제품 유통업체인데 이 업체가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여러분들 실제 베스트바이는 실제 오프라인 매장이야. 미국에 가면 지금도 뭐 베스트바이가 엄청 많아. 아시겠어요? 한번 보고 갈까요? 미국에 이렇게 보면 전광판에 이 베스트바이 요렇게 써서
그 전광판이 많아, 미국에. 아시겠어요? 설립도 오래됐잖아요. 가장 큰 전자제품이요. 베스트 컴퍼니라고 돼 있어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베스트 바이가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그 상황이 좋지 않아. 왜 좋지 않으냐면 온라인 쇼핑에 뭐 아마존이나 이베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온라인 가서 이게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물건을 사려면 어떤 전자제품이나 뭐 TV, 냉장고,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스마트폰 매장이 많거든요. 노트북 이런 것들 많이 팔아요. 또 싸게 팔아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종업원도 엄청 많아요. 쇼룸.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뭘 살까 이렇게 고민되잖아. 그럼 뭐해? 여기 베스트바이. 그렇다고 방문객들한테 입장료를 내고 여기 방문시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 삼성전자에 있는 오프라인 시장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여러분들 온라인에다 뭐 사기 위해서는 제품을 미리 구경하고 여기 가서 오프라인 시장 가서 어떤 제품이 좋은지 제품의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만져보고 사용해보잖아. 그리고 여기서 사야 되는데 여기서 안 사고 그냥 안 사고 집에 와서 TV 같은 거 다 틀어보고 만져보고 시연해보고 그치 이런 것들 다 해보잖아. 그리고 어떻게 가요? 어디로 가요? 집에 가죠. 또는 다른 데 가서 스마트폰으로 그거가 똑같은 물건을 그쵸? 온라인으로 사죠. 아시겠어요? 그걸 갖다 우리는 그쵸? 그걸 갖다가 오프라인 투 온라인이 된 거죠. 그걸 갖다 쇼루밍이라고 그래요. 쇼루밍. 쇼루밍이라고 하는 것은, 그치? 쇼루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쇼루밍 있죠? 웹루밍. 쇼루밍이라고 하는 것은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물건을 살 거를 미리 구경을 한다면, 그쵸? 구경을 한다면 웹에다 쓰는 거예요. 그 인터넷으로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쵸? 이런 매장에서 구경을 한다면 인터넷에 사는 거예요. 그거 갖다 우리 쇼루밍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야? 여기다 내가 물건을 만져보고 사고 정보를 줬으면 여기서 샀어야 되는데 다른 데서 사잖아. 이게 이제 회사를 어렵게 만드는 거야. 즉 오프라인 시장에서 제품만 구경하고 실제 구매는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거야. 아마존이나 이베이로 구매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종업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환장할 노릇이죠. 그쵸? 이런 쇼루밍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라인 쇼핑과 연계해서 여기 5를 조금만 쓰고 투 5를 써. 온라인 투 오프라인과 연계하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비콘이라고 하는 걸 만든 거야. 아시겠어요? 비콘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더 서비스를 더 좋게 만든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비콘을 여기 요거 한번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이제 물건을 하면 요 자동 프로모션 비콘에 의해서 여기 비콘이 있는 거야. 비콘에 의해서 요 스마트폰 요 사람이 요 매장 근처에 가면 그 프로모션을 해. 뭐 몇 프로 깎아줄게 뭐 이런 거. 포인트를 얼마 줄게 그러지. 그래 들어가면은 여기 할인 쿠폰을 요 사람한테 쏴주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쵸? 할인 쿠폰을 쏴주는 거야. 할인 쿠폰을 쏴줘서 이 사람이 그럼 더 싸면 오프라인을 사는 것보다 더 싸면은 구경을 하고 바로 사는 게 싸잖아. 그리고 제품 비교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도 비콘을 통해서 쏴주는 거야, 이렇게. 비콘을 통해서 이렇게 쏴주는 거야. 그치. 그리고 나서, 그러면 더 싸게 살 수 있잖아. 쿠폰도 주고, 제품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그러면 온라인 가서 살 필요가 없잖아. 할인해서 주고 하니까, 쉬우니까. 그리고 또 결제도 쉬운 거야. 그냥 비콘을 통해서 자동 결제하는 거야. 그냥 나오면 돼. 그죠? 포인트도 자동 적립시켜 준 거야, 이렇게. 그럼 굳이 여기서 구경을 하고, 쇼루밍을 하고, 온라인을 살 필요 없이 바로 구경을 하고, 할인 쿠폰에 의해서 싸게 사고, 자동 결제도 편리하잖아. 아시겠어요? 결제도 편리하고, 또 이걸 사면 또 포인트도 여기다 적립을 해주고, 그치? 마치 얘가 오프라인인데도 온라인에서 사는 거와 똑같이 그러한 혜택을 주고 그러한 편리함을 주면 굳이 얘가 여기서 구경했다가 바깥에 나가서 온라인을 살 필요가 없잖아. 그러기 위해서 각종의 여기 비콘. 사람을 인식을 해서 비콘을 가지고, 그치?
뭐 할인 쿠폰을 준다든가 이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뭐 어디에 하면은 이 사람의 노트북 진열대 가면 노트북에 관련된 정보를 이 사람한테 알려준다든가 또 다른 데하고 그치 온라인하고 비교한 그 가격을 서비스를 해줘서 우리가 싸다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다 계속 이 비콘을 통해서 제품 정보 쿠폰을 정해주고 비콘을 통해서 제품 정보라든가 프로모션 같은 쿠폰 비콘을 통해서 프로모션 정보에서 할인을 준다든가 이 비콘을 통해서 가격 비교를 통해서 싸다고 하는 인식을 시켜준다든가 비콘을 통해서 제품을 결제해 준다든가 또 비콘을 통해서 이 사람한테 그치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든가 이렇게 비콘을 그 오프라인 매장에다 비콘을 이용해서 하면 쇼루밍을 없앨 수 있잖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비콘이라는 걸 설치하게 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을 오프라인에서 찾는 방식도 할 수 있는 거죠. 거꾸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스퀘어 서비스라 그래서 그런 거 온라인에서 쇼핑하고 온라인에서 여기 베스트바이에서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실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찾아가게끔 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잖아. 그거 다 스마트 픽이라고 그래요. 2.0. 롯데닷컴에서 여러분들 온라인이잖아요. 구매한 거를 롯데백화점에서 직접 찾아갈 수도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픽업, 픽앳 스토어라고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하는 게 있고요. 서치 앤 샌드 그래서 미국의 매시스 백화점 미국의 그 가장 큰 그 쇼핑몰이 매시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국의 그 맨하튼 지점은 엄청 커요. 하루 종일 뒤로 돌아다녀도 이게 백화점을 다 못 돌아다닐 만큼 엄청 큰 백화점이 있어. 각 큰 도시마다 매시스 백화점이 다 있어. 아시겠어요? 요거 그죠? 물건이 엄청 싸요. 여기 오프라인 시장인데도 물건이 엄청 싸거든요. 그죠? 한국 배송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시겠어요? 매시스 매장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매시스 매장 보시면은 이렇게 쭉 미국 맨하튼에 있는 매시스 매장이네 그림이. 그쵸? 그래서 매시스 매장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 눈여겨봐서 이렇게 한번 클릭 한번 해보세요. 여기 아시겠어요? 거기에서 서치 앤 샌드 프로그램을 해서 이렇게 픽업 서비스 해준대. 그치? 유입 고객 확보 전략으로서 그 아마존의 쇼룸인 최대 그 전자제품 유통업체 그러니까 그 요 베스트바이에서 물건을 구경하고 다 아마존에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의 쇼룸이가 베스트바이야.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또 연계해 있어. 베스트바이하고 그렇죠? 베스트바이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베스트바이 컴퍼니 아까 보여드렸죠. 그렇죠? 자, 그래서 비콘을 이용해서 사원이나 마케팅 사례를 조금 한번 계속 좀 보면요. 필요한 거. 우리 쇼로밍을 없애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비콘은 블루투스 기술을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무선 신호를 보내는 브로드캐스팅 장치다. 아시겠어요? 비콘 단말기와 스마트폰 사용자 인식 상품 정보 모듈에 프로모션 정보나 할인 쿠폰을 전달해 줄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거죠. 비콘은 50m, 70m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이내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위치 기반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어느 위치에서 이 사람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에 맞는 그쵸? 그런 홍보, 광고, 추천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모바일 결제 유도 포인트 제공 등이 가능해서 고객 관계 관리를 할 수 있는 목적에 활용할 수 있다. 비콘을 이용해서 고객 고착화, 락인 효과라고 그랬죠? 락인 효과는 단골화 시키는 거죠. 단골화, 전략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콘을 이용한 편리한 쇼핑과 구매 결정 배송을 통해서 단골 고객, 충성 고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CRM 하는 거죠. 비콘 솔루션과 다른 마케팅 솔루션의 연계 활용도를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비콘으로 디지털 사이니즈, 비콘과 디지털 사이니즈 말씀드렸잖아. 디스플레이나 무료 와이판을 통해서 동영상 기반의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비콘을 통해서 그치?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그 거리 정보라든가 있는 걸 통해서 또 이제 비콘을 이용해서 위치 기반 마케팅 그러니까 비콘과
비콘과 그 GPS를 이용해서 지오 펜싱이라고 하는 형태의 연계 마케팅을 할 수 있거든. 지오 펜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런 말이죠. A 식당에서 삼겹살로 회식을 해요. 그리고 나서 B 삼겹살 먹고 그냥 집에 가나요? 또 2차 간단히 뭐 맥주 한잔 하자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A 식당에서 삼겹살로 회식한 후 이 사람이 그러면 이 A 식당에 있었다라는 것을 비콘으로 이 사람을 잡을 수 있잖아.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B 호프집으로 가면 안주를 공짜로 준다고 하면은 B 호프집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A 식당에 이 사람이 있다가 B 호프집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인식하려? 지오 펜싱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비콘 기술을 이용해서 이 사람을 A 식당에 있다고 하는 A 식당에서 비콘으로 이 사람을 잡고 B 식당 가서 이 사람이 비콘을 잡으면 그 사람이 B 식당에 왔다는 걸 알잖아. 그럼 결제를 할 때 완전 공짜로 준다 그러면, 그치? 이게 연계 마케팅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A 식당에서 밥을 먹고 B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먹으면 커피 값을 얼마큼 싸게 해준다.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을 비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비콘이나 GPS를 가지고.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 뭐라 그래요? 지오 펜싱 서비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런 거 읽어서 공부해 놓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위치 정보 솔루션의 바탕을 주고 반경에 설정하는 기술이다. 지리적과 울타리의 합성. 펜싱은 울타리잖아. 지오그래픽과 펜싱을 합성한 거죠. 특정 대상 범위 있느냐 없느냐를 분석하는 거다. 그렇죠? 지오 펜싱은 사용자 특정 지역에 도착하거나 벗어날 때 알릴 때 사용된다. 이런 것들. GPS는 아니면, 그렇죠? 여기에 비콘도 이용한다 그랬잖아. 그럼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 미국의 샵킷 서비스라고 있어요. 샵킷 서비스 위에 여기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샵킷 서비스를 소개한 거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샵킷 서비스라고 해서 지오 펜싱 하는 게 있거든요. 아시겠어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나라도 LG에 여기 옆에 그림 있잖아. 딩동 서비스가 있었어요. 딩동 서비스 지금은 안 하거든요. 딩동 서비스 기사거리가 여기 있는데 한번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은 서비스가 중단돼서 안 해요. 또 필립스는 빛을 이용한 마케팅 진행에 컨셉 파일럿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콘을 이용한 마케팅 고객에 락인 효과를 갖다 줘서, 그죠? 재방문 및 재구성률을 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샵킷 서비스, 딩동 서비스 있다고 말씀드렸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비콘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 기반 서비스 하는 거야.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비콘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면 되고, 앞으로 이제 차세대에 이런 비콘이 좀 일반화돼서 비콘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거나 우리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이 출시가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국내에도 여러 가지 비콘 제품이 출시가 됐죠. 여기 보시면은 국내에 비콘, SK 플래닛의 네스커머스는 비콘과 연계해서 시럽을 출시했다. 아시겠어요? CRM 전문 기업인 컨택 시스템즈의 비콘 관리 솔루션인, 그쵸? 인페이퍼 비콘 매니저를 출시했다.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이런 거 뭔지 한번 공부해 놓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하면, 비콘 있잖아요. 유튜브에도 이런 게 있네. 아시겠어요? 이런 것도 쭉 보시면서 요 내용이 뭔지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해 놓으실 필요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쵸? 비콘을 이용해서, 그런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 써놓은 게, 비콘을 이용해서 매장이나 상품을 홍보하고 고객의 의견가도 확인할 수 있는 그 서비스를 갖다가, 그쵸? 인페이퍼 비콘 매니저라는 거예요. 비콘이 반드시 성공적인 마케팅 결과를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다. LG U 플러스의 딩동 서비스는 샵킷, 이것이 중단되니까 샵킷이 어렵다. 그러니까 비콘의 그 지오 펜싱 서비스 이런 것들은 좀 각광을 못 받았다라는 거죠. 그쵸? 마케팅은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위치 기반 마케팅 솔루션 지오 펜싱, 아까 말씀드렸죠. 쉽게 확산되고 있지 못한 이유를 보면 그거만 한 거지 토탈 솔루션 형태의 마케팅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단편적이다.
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적거나 무의미한 수준이다. 소상공인 마케팅 플랫폼을 이용하기가 참 어렵다. 그치?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마케팅과 함께 비콘을 위한 마케팅도 함께 수행해야 된다. 블루투스 기반의 비콘을 이용할 경우 넓어진 서비스 커버러지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비콘에 노출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콘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 비콘에 뭐 스팸 처리나 뭐 블루투스를 정지하면 여러분들 블루투스를 꺼버리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블루투스를 꺼버리면 이 비콘하고 연결이 안 되겠죠. 아시겠어요? 블루투스가 켜져 있어야 되니까 이런 스팸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오면 블루투스를 꺼버리고 매장에 들어가면 아무 소용 없겠죠.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자, 그래서 비콘을 이용해서 마케팅에 해결할 점, 뭐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죠? 비콘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특정 사람의 뭐 아이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야 되니까 그런 것이 노출되면 프라이버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 비콘을 키면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를 키면 블루투스 자체 내에 또 배터리 소모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터리 소모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게 문제. 또 데이터량, 사용량 같은 거. 비콘 마케팅의 피싱이라고 하는 건 그것을 다른 사람이 이상한 광고 같은 거 이런 쪽으로 안내를 해서 이상한 홍보 같은 걸 줄 수도 있잖아요. 그 피싱에 이용할 수도 있다. 비콘 마케팅에서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지. 뭐 스팸 메일 같은 거 이런 걸 막 스팸 정보 이런 것들 받으면 뭐 블루투스 꺼버릴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비콘 디바이스의 경우 표준 프로토콜을 이용하기 있게 아주 쉽게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고 비콘이 더 싸거든요. 사용자가 쉽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콘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면 또 다른 사람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돈이, 그쵸? 비콘 솔루션을 가면 돈이 안 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그쵸? 그 제품에 뛰어들 수 있으니까, 쉽게 개발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 단원에 여러분들이, 그쵸? 우리 사물 인터넷을 이용해서 사물 인터넷을 마케팅에 이용해서 하는 거 그거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사이니지를 이용한 사물 인터넷 마케팅 사례 재미있었잖아. 여러분들 좀 재미있죠, 그렇죠? 스마트 미러를 이용해서 사물 인터넷 마케팅 사례 또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죠. 스마트 자판기를 이용해서 사물 인터넷 마케팅 사례 또 개선 방안 이런 거. 비콘을 이용해서 사물 인터넷 마케팅 사례 또 개선 방향. 그쵸?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드렸죠. 그쵸?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례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창출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례를 그냥 단순히 보지 마시고 그쵸? 요렇게, 요런 것들도 이렇게 변형하면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네? 이런 제품도 있을 수 있겠네? 이런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 강의를 듣고 사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쵸? 그런 아이템, 새로운 사실의 아이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그냥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놔서 구체화 시키셔야 돼. 그래서 명문화 시켜야 돼.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치? 여러분들이 어떻게 출세하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그 혁신,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경쟁력 있는 특허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돈도 많이 벌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현실 사회는, 그치? 지식 기반의 사회이기 때문에 지식과 그런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다 돈이 되는 시대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이 다 돈이 된다는 거죠. 지식 자원이 더 돈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 쪽으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셔서 그치 이런 사례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새로운 지식, 새로운 사실 발견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좀 더 눈을 뜨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